자 여러분, 이거 딱 한 가지 때문에 65세가 넘었는데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건 싹 빼고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는 연금 정보 채널 정팀장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기초연금 신청했더니 탈락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월급이 없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탈락하는데 월급이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방식으로 통장, 재산, 부부 합산까지 전부 계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해서 매달 30만원 넘는 돈을 그대로 놓치고 있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왜 떨어지는지, 어떤 항목이 내 발목을 잡는지, 신청 전엔 뭘 준비해야 가능성이 올라가는지 딱 핵심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 연금 정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원 높아졌습니다. 이건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예요. 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소득 인정액 247만원 이하 가능하시고요,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부부 합산 월 소득 인정액이 395만 2천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 인정액이 뭔가요? 궁금하시죠? 소득 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소득 인정액은 현재 실제 소득 플러스 가지고 계시는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300만원 받는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300만원이면 247만원 넘으니까 기초연금 탈락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 이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2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300만원에서 112만원 빼면 188만원이 되겠죠. 188만원에 30%면 56만 4천원이에요. 이걸 추가 공제하고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132만원입니다. 기초연금 기준 247만원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의 경우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분은 일을 안 하시는데요, 예금 2억 원이 있습니다. 일 안 하니까 소득 없잖아,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지? 싶으시죠? 그런데 탈락할 확률이 꽤 높아요. 정부는 금융재산에 대해서 너 이자를 받지 않아? 라고 간주해서 연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이자가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강제로 적용을 해버려요. 그럼 이자 소득으로 기초연금을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서두에 말한 부부 합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철저하게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안 되네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몽땅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부시면 이 합산된 금액도 체크해 보셔야 해요. 자,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끼리 돈 잠깐 맡기는 거. 이거 은근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들 전세보증금 일주일만 내 통장에 넣어뒀다가 빼줬어요. 이것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 꽤 많아요. 통장에 큰 돈이 찍히는 순간 그 돈은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다시 빼줘도 이미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고급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는 재산 가액을 100%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4,5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반영된과 동시에 고급 승용차로 분류되어서 기초연금 신청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옛날에 하던 가게 폐업 신고 안 하신 분들.
장사 안 한 지 꽤 오래인데 귀찮아서 사업자 등록증 그냥 두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이것 때문에 추정 소득이 잡혀서 탈락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세무서 가서 폐업 신고하세요. 요즘엔 컴퓨터로 홈택스에서도 바로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네 번째, 보험 해약금 받으신 분. 자, 20년 부은 보험을 깨서 한 3천만 원 받으셨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돈은 갑자기 생긴 금융소득으로 간주돼 버립니다. 기초연금이 정지될 수 있어요.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자녀 집에 얹혀 사시는 분들. 서울 강남의 아들집 한 20억짜리에 모셔져서 사십니까? 나는 얹혀 사는 신세인데 뭐가 문제야? 하시겠지만 시가 표준액 6억 원이 넘는 집에 무료로 살면 부모님이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도 그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짜 소득이 잡힙니다. 이걸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해요. 매달 13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걸로 계산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연금 생각보다 깐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부시면 둘 다 각자 챙기세요. 나 혼자 가난해서는 안 돼요. 배우자 명의, 숨겨둔 통장, 시골 땅까지 전부 합쳐서 같이 봐야 됩니다. 자, 5년 전 돈 움직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3년 전에 집을 팔아서 3억 원 받았는데 다 썼어요. 말로만 하면 안 믿어줘요. 자, 병원비 영수증, 빚 갚은 확인증 같은 거 증거 서류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싼 차는 처분하세요. 4천만 원 넘는 차 가지고 계시면 연금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넘기거나 저렴한 차로 바꿔버리세요. 자, 그리고 자녀 통장 관리 그만하세요. 뭐 미국 사는 아들 통장을 엄마가 관리하면서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하시나요, 혹시? 그러면 그 통장 잔고 전체가 어머니 재산으로 잡혀요. 자녀 통장은 자녀가 관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 높아졌다고 했죠.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올해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주소지 관할은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세 번째,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26년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961년생, 새롭게 65세가 되는 우리 선생님들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61년 5회생이시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분은 소급 지급 안 되니까 꼭 제때 신청하셔야 돼요. 자,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못 받았다고 우리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다른 혜택도 있어요. 그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 한 채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분들, 주택연금 한번 알아보세요.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나라에서 월급처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입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자식들에게 빚 청구 안 합니다. 꿀이지요. 올해부터는 가입할 수 있는 집값 기준도 공시가 12억 원까지로 넉넉해졌습니다. 꿀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선생님들 일자리, 뭐 나이 70 먹고 누가 뭐 나 써주겠나 하시겠지만 우리는 일할 수 있어요. 올해는 노인 일자리가 9만 8천여 개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 지킴이, 뭐 공원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는 일, 뭐 요런 것들 가볍고 보람찬 일들이 많아요. 하루 3, 4시간만 운동 삼아 나갔다 오시면 한 달에 한 29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 넘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기초연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두 번째, 작년 탈락자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근로소득은 크게 공제해주니 일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재산은
엄격하게 잡히니까 금융재산, 고급차 같은 거는 정리를 좀 해두자. 5번째, 부부재산 합산이니 배우자 것도 같이 챙겨서 체크해보자. 6번째, 큰돈 쓰실 땐 영수증 꼭 챙겨서 어디서 지출을 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증명을 하자. 자, 가장 중요한 건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청하세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지레짐작 포기하는 게 가장 손해예요. 신청해서 되면 매달 최대 34만 원 버는 거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은 약 86%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어려운 시절 우리 대한민국을 또 일으켜 세우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주변에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 카카오톡 정승현의 보험친구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2026년 여러분 모두 기초연금 받으시고 따뜻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정보 채널 정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